글로벌 정보화 시대의 파워. 최근 들어 민주주의 선진국가 간의 파워나 경제력이 노골적으로 행사되는 일이 과거에 비해 현재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세계의 다수를 이루는 것이 아닌 만큼 그런 현상이 파워의 전 세계적인 변모를 가져오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화 이전의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 제도가 미비하고 지배자들도 독재적입니다. 소말리아나 콩고,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처럼 재구시를 못하는 실패한 국가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과 같은 큰 나라들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몇몇 서방 국가들이 20세기 초에 비슷한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겪었던 유사한 혼란에 시달릴지 모릅니다. 이처럼 발전 단계가 다른 다양한 국가들이 혼재 있는 세계에서는 세 가지의 파워의 원천, 즉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의 상관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계속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와 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추세가 현재처럼 그대로 지속될 경우 파워의 세 가지 원천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소프트 파워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보와 혁명과 경제의 글로벌화는 세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세계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추이는 21세기 초인 오늘날 미국의 파워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테크놀로지가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되면서 미국의 상대적 우월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로마의 힘이 쇠퇴한 이후 라틴어가 그랬던 것처럼 대영제국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여전히 세계의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쩌면 앞으로 10에서 20년 안에 아시아의 사이버 인구와 경제력을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보와 혁명의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가상사회, 가상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가 기업과 대러분자들을 포함한 비정부적 관여 주체들이 앞으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조직 중 상당수는 독자적인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제휴와 연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부분이 이런 조직들과 인기몰이나 정당성, 신뢰성을 둘러싼 부분적인 경쟁 관계를 보일 것입니다. 이때 정보의 공유 능력과 신뢰를 받는 능력은 매력과 파워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 벌어지는 이런 정치 게임으로 미뤄볼 때 소프트 파워의 상대적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의 호감을 더 많이 사고 또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은 나라는 이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지배적인 문화와 이념은 유력한 글로벌 표준, 견제의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자치권을 강조하는 표준 등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한 이들 나라는 국내외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국내외 정책으로 그 신뢰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밀어볼 때 미국이 호기를 막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과 다른 나라도 그런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는 단순히 정보 활동이나 대응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사회 경제적 부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소프트 파워를 지닌 비영리 조직은 정부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거나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대중문화를 제공하는 장사꾼들은 정부의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될 수도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현재 두드러진 몇 가지 장기적인 흐름에 비춰볼 때 미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국내외 정책이 민주주의와 인권, 개방성, 다국의 견해를 존중하는 정신 등과 합치된다면 미국은 글로벌 정보화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그만큼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함 때문에 추구하는 자본가치의 깊은 메시지를 퇴색시킬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고급이건 저급이건 간에 정보화 시대 속에서 소프트 파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정보 활동이나 대응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미국의 소리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과 풀브라이트 장학재단과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만함을 피하고 다른 나라들이 값지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소프트 파워 창출에 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보다 큰 흐름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가장 값지고 고귀한 메시지를 억제하지 않을 때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빈틈없는 파워라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미합 중국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밀어붙이면서 그들의 하드 파워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전 세계적인 다양한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지금, 유일한 강대국 미국이라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그 오만함을 보일 때 조셉 나이 교수의 이런 메시지를 무시하며 쇠락의 길로 나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디였습니다.